자, 7번 봐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잠깐 봐봐. 안 써도 되니까 봐봐요. 자, 우리 동사나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부르고 이 용언은 가변어로서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과 변하는 부분 어미로 되어 있는데 이 어미가 어말어미라는 게 있어요. 어말어미가 뭘까? 말의 끝이야 얘들아. 말의 끝. 말의 끝. 됐어? 그래서 어말어미의 종류들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말어미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선어말어미라 그래. 선어말어미. 다시 어말어미 앞에 있는 거를 선어말어미라고 하고 선어말어미는 선택사항이야. 문장에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기도 해. 알겠니? 그러니까 높임 표현을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높임 표현을 안 쓸 때가 있잖아. 또 시제 표현을 안 쓸 때가 있어요. 현재 시제나 과거 시제. 그러니까 높임 표현을 안 쓰거나 시제 표현을 안 쓰게 되면 굳이 선어말어미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반대로 그게 필요하다면 이걸 써야 된다는 거지. 알겠니? 자, 그래서 어간과 어미로 되어 있대. 어미는 선어말어미랑 어말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칠판 좀 봐봅시다. 자, 일단 어간의 별표 칩시다. 자, 어간이란 용언이 활용될 때에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조심할 점. 여기 별표. 어간은 단독으로 쓰일 수 없어요. 혼자 쓸 수 없다고. 예를 들어 달리다라는 게 있을 때 달리자가 어간이거든. 그러면 달리에서 끝나면 돼. 달리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자, 단독으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어미랑 결합해야 돼. 그러면 어미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이다. 별표. 그래서 변하는 부분으로서 문법적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한대요. 됐지? 그럼 볼까? 먹자, 먹고, 먹었어 했을 때 먹은 그대로 가고 자하고 어서는 변하고 있죠? 두 번째, 보니, 보고, 보았어 할 때 보는 그대로 가고 있고 니고 아서는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간어미고요. 자, 이제 옆에 거도 별표. 어근과 어간의 구분이에요. 어근, 어간 비슷해요. 단어가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 첫 번째 어근은 단어를 만들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중심 부분이에요. 그럼 어근에서 중요한 건 뭐야? 실질적 의미야. 실질적 의미. 그러면 어간은요?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고 고정된 부분이에요. 어간하고 어근 둘 중에 얘들아 더 큰 범위가 뭘 것 같아? 어근이 큰 범위야. 어근이라고 하는 큰 범위 안에 뭐가 들어가요? 어간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봐봐, 잘 들어. 어간은 어근이 될 수는 있어. 근데 거꾸로 반드시 어근은 어간이야? 그건 아닌 거야. 알겠지? 어간보다는 어근이 더 큰 범위라고. 얘가 그러면 어근 안에 어간이 있는 거지. 어근, 어간이 무조건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뜻 비교해 주세요. 자,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구분. 자, 그러면 이제 어미 종류 들어갑니다. 여기 별표 3개. 자, 여기 별표 3개.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 자, 보세요. 자, 이제 어머니도 도착하셨겠지 나왔지. 얘들아, 도착하셨겠지 원래 기본형이 뭘 것 같아? 도착하야. 도착하. 이게 어근. 플러스 다. 이게 어미야. 알겠니? 여기가 됐나? 근데 여기에 셨겠지가 들어갔어요. 보자. 일단 도착하는 어간이야.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셨겠지가 어미인데
이 샷겠지를 풀었으면 이렇게 된대요. 자, 일단 어마러미부터 찾자. 말의 끝이 지지 지. 그러면 말의 끝 어마러미는 종결어미로서 지야. 그리고 문장에 따라 어마러미 앞에 선어마러미가 들어가기도 한다 그랬지. 맞아요? 그러면 선어마러미가 뭐래? 샷겟이야. 샷겟. 샷을 풀었으면 시엇이 된대요. 자, 이게 밑줄 쳐. 시엇. 시엇을 빨리 발음하면 시엇이 돼요. 시엇. 풀었으면 시엇이 돼요. 그럼 여기서 시가 뭐냐? 높임의 의미를 갖고 있대요. 엄마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어시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의미를 갖고 있대요. 과거 시제라는 거야. 과거 시제. 그리고 get이라고 하는 거는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대요. 됐나? 그러면 시, get 이게 여러분들 무슨 어미라고? 선, 어마러미의 종류들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shot, get은 선어마러미, 지는 어마러미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1번 어마러미의 종류를 살펴봅시다. 어마러미는 단어의 마지막에 오는 어미다. 자, 단어의 마지막에 오는 어미고 세 개가 있네요. 종류가 셋 다 알아두셔야 돼. 첫 번째는 종결어미. 예를 들어 저기 셔겟지에서 지 같은 거 이게 종결어미야.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예를 들어 평서형은 뭐겠냐? 뭐뭐다, 뭐뭐다, 다. 그죠? 의문형은 뭐겠어? 뭐뭐니, 니 물음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 자, 명령은 뭐뭐라, 라. 청유형은 뭐뭐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두 번째 연결어미는 다음 말에 연결해 주는 건데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라 해서 뒤에 문장 파트에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전성어미 별표 쳐놓읍시다. 자, 우리 한번 배웠는데 성질을 전환시켜주는 어미야. 조심할 점. 쌤이 뭐라 그랬어? 단 무슨 교체를 하는 건 아니라고? 품사를 바꿔버리는 건 아니야.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지 품사 자체를 교체시켜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미 중에서도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야. 두 번째,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사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부사형 전성어미, 부사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바로 뭐다? 어마러미의 종류들이야. 어마러미의 종류들. 자, 단 품사 교체 X.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두 번째는 선어마러미라고 나와 있죠? 선어마러미는 자, 요거 밑줄. 어간과 어말 사이. 여기 써 있지? 어간과 어마러미 사이에 들어가는 게 선어마러미야. 어간과 어마러미 사이에 오는 어미로 높임의 의미, 시제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별표. 그래서 높임 표현을 쓸 필요가 없거나 시제 표현을 쓸 필요가 없을 때는 굳이 선어마러미를 넣지는 않아요. 근데 높임 표현을 써야 되거나 시제 등을 나타내야 할 경우에는 선어마러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에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어미를 봤고요. 자, 이제 여기가 조금 여러분들 어려운데 잘 들어주셔야 돼. 자, 한 번은 들어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쉬워져요. 자, 해봅시다. 일단은 교재 잠깐 봐볼래 얘들아? 교재에서 큰 제목 좀 봐봐.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규칙 활용이라고 써있어. 규칙. 그리고 큰 제목 2번 내려가봐. 불규칙 활용이라는 게 있어. 그럼 우리 뭘 공부하는 거야? 어떤 게 서술이 됐을 때 이 서술이 규칙 활용인지 불규칙 활용인지 어때? 구분해야 돼. 그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싹 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1번에 일단 우리 규칙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규칙 활용 별표. 자, 뜻부터 한번 봐볼게요.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거나 또는 변하더라도 자, 여기 네모 별표 쳐. 일반적인 의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그걸 우리가 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인 거.
납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가봅시다. 어간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경우. 변하지 않는 경우. 너희들이 오해할 수 있어. 어미는 아까 변한다 그랬잖아요. 잘 들어. 어미는 변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간 어미의 형태가, 자, 밑줄 쳐보자.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뭔 소리냐면, 자, 이 소리야. 여기 잘 집중해. 칠판 봐야 돼. 막, 얘들아, 막이 어간이야. 그리고 다가 어미잖아. 맞아? 그러면 막다가 결합해서 막다로 이어졌지? 됐지? 그러면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다, 은이, 아, 어서 요거 변한다는 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변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는 뭐냐면 막다, 어간어미, 막은이, 어간어미, 막, 아, 어서, 어간어미야. 그럼 결합될 때 막다 그대로 가고 있고 막은이 그대로 가고 있고 막, 아서 그대로 가고 있지. 맞아? 그러면 결합될 때 그대로 가고 있잖아. 근데 이따가 나올 건데 불규칙은 뭐냐면 막, 은이가 결합될 때 막자가 변하거나 은이자가 변해버릴 때가 있어. 알겠죠? 그럴 경우에는 규칙일까 불규칙일까? 불규칙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다, 은이, 아어서 변했는데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알겠지? 그냥 이거는 어미의 종류들이야. 어미의 종류들. 그래서 막다 그대로 막다로 가고 있고 막, 은이 그대로 가고 있어요. 막, 아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활용이라고? 규칙 활용이라 그래. 자, 두 번째 가보자. 똑같아. 접, 어간. 다, 은이, 아어서, 어미야. 접다 그대로 가고 있고 접, 은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접, 어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그대로 갈 때 무슨 활용이라 한다고 얘들아? 규칙 활용이라 그래. 다시 뭐라고 한다고? 규칙 활용. 자, 두 번째 봐봐. 일반적인 음은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래. 자, 이제 요거 좀 외우셔야 돼. 요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암기가 들어가야 돼. 의탈락 별표. 자, 의탈락 별표. 잘 봐. 어간의 끝소리 의가. 어간의 끝소리 의가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탈락한대. 빠진다고요. 해볼까? 끄다. 불을 끄다 할 때 끝자가 어간이야. 봐. 끄다. 끄다는 그대로 가고 있지. 왜? 아,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아니잖아, 얘가. 맞아? 디귿이잖아, 디귿. 니 그대로 가고 있지. 왜? 은이나 니도 아,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아니잖아. 맞나? 근데 이제 여기 봐봐. 여기 이제 이렇게 밑줄 쳐야 되더라. 밑줄, 아, 어서 밑줄. 요렇게 화살표. 봐봐. 플러스 아, 어서가 만났다.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졌어? 꺼서가 됐지. 의모음 어디 갔어? 의모음 어디 갔어? 어떻게 된대? 자연스럽게 사라진대. 알겠지? 그래서 의가 빠져서 꺼서가 된 거야. 얘가 자, 이게 무슨 탈락이라고? 무슨 탈락 얘들아? 의탈락이라 그래. 이게 무슨 규칙이라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게 무슨 규칙이라고? 의탈락인데 내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다시 이게 무슨 활용이라고 얘들아? 규칙 활용이야. 저게 규칙 활용이란 걸 외워야 된다고 얘들아. 알겠지? 왜? 출제자가 무슨 규칙으로 바꿔치기 하니까? 불규칙으로 바꿔치기 하니까. 얘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자, 리을 탈락 별표. 자, 어간의 끝소리 리을이 니은, 비읍, 시옷 등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어떻게 된대? 탈락한대. 탈락한대. 자, 볼까? 울다 그대로 갔네. 됐죠? 여기까지. 울,
어서 그대로 갔죠. 왜? 니은, 비읍, 시옷 등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난 게 아니니까. 자, 근데 요거예요. 울, 화살표, 니 또는 니를 만난 거야. 야, 으자 빼고 이 니는 뭐로 시작하는 어미야? 니은이죠.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탈락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울 플러스 니를 만나면 울니야, 우니야? 여러분들이 발음해봐. 울니. 야, 너 울니? 불편하지 않아? 발음할 때? 울리가 편해? 우니가 편해? 우니가 편한 거야. 발음의 편리성을 위해서 바뀌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우니, 리을 탈락 별표. 이게 여러분들 무슨 활용이라고? 김도 무슨 활용이라고? 규칙 활용이라는 거야. 알겠지? 규칙 활용. 자, 다시 규칙 활용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형태가 바뀌지 않은 경우 막다 그대로, 막 은이 그대로, 막 어서 그대로 가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는 으탈락과 리을 탈락이다. 자, 이렇게 세 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내려가면 우리 불규칙으로 가봅시다. 자, 불규칙. 자, 불규칙 가봅니다. 자, 불규칙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 납득시킬 수 있을까? 아니, 그렇게 못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완벽한 여러분들 해석이 없대요. 그래서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얘들아? 불규칙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불규칙이야. 그래서 왜 바뀌었는지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물론 예외는 있어요. 평가원에서는 안 물어보는데 내신에서는 물어볼 수 있고, 그거는 내신 너네 학교 쌤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 생각을 아마 얘기할 거야. 그거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수능에 해당하는 평가원에서는 절대 못 내요. 알겠습니까? 자, 가보자. 자, 불규칙 활용의 별표. 자,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경우래. 자, 첫 번째 사례 보자. 어간이 바뀌는 경우. 오마이갓. 여러분들 원래 어간이란 거는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어간 어미 중에 어간은 원래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바뀐대. 왜? 몰라 나도. 그래서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불규칙이야. 오케이? 자, 어간은 원래 안 바뀌는 거야. 근데 바뀐다는 거야. 그게 불규칙이라고. 보자. 첫 번째 디귿 불규칙. 자, 동그라미 봐봐. 어간의 끝소리가 만약에 디귿일 경우에 모음어로 된 어미를 만날 경우에는 갑자기 뭐로 바뀐대? 리을로 바뀐대. 한번 볼까? 묻다 할 때 묻. 이게 어간이죠. 봐봐요, 여러분들. 묻고 그대로 가요. 왜냐면 고는 어미야. 모음 어미가 아니잖아요. 자음 어미잖아. 근데 묻 또는 은이가 됐을 때 잘 봐. 이거 그대로 진행되면 무든이가 되죠. 그럼 무든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의미가 달라져요. 맞아? 그래서 묻과 모음으로 되어 있는 은이가 만나면 지금 무든이야, 무른이야? 무른이 별표. 갑자기 디귿 받침이 무슨 받침으로 바뀌어버렸어? 리을 받침으로 바뀌었네. 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미가 바뀌는 건데 지금 뭐가 바뀌어버렸어요? 어간이 바뀌어버렸네.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불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알겠어? 자, 두 번째. 이것도 묻어서가 아니고 물어서로 바뀌어 있어요. 자, 두 번째 가볼게. 비읍 불규칙 동그라미. 자, 어간의 끝소리. 어간의 끝소리 비읍이 만약에 모음으로 된 어미를 만나면 오나 우로 바뀐대요. 와, 완전 이상해져 버리네요. 자, 돕다 할 때 돕자가 어간입니다. 자, 돕고 그건 그대로 가죠. 왜? 고는 모음 어미가 아니니까. 근데 돕은이를 만나면 돕은이가 아니고 뭐가 됐어, 얘들아? 도은이로 바뀌었어. 그럼 일단 도은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어간의 끝소리 비읍 받침이 유지되고 있어. 비읍 받침이 사라졌어? 비읍 받침이 사라진 거야. 비읍 받침이 사라지면서 오나 우로 바뀌어서 도운이가 된 거야. 알겠니? 자, 두 번째.
자, 자, 돕아서를 만나면 모음 어미를 만났죠. 그래서 비읍이 여러분들 뭐로 바뀌었다? 오나 우가 돼서 도와서가 된대요. 도와서.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어간이 바뀐 겁니다. 자, 시옷 불규칙 동그라미. 자, 어간의 끝소리 시옷 받침이 모음으로 된 어미를 만나면 탈락한대요. 탈락 별표. 볼까? 있고 이거는 그대로 가죠. 왜냐면 고자가 모음 어미가 아니니까. 근데 it은이 이게 결합하면 이은이가 돼. 뭐가 사라졌니? 시옷 받침이 탈락했죠. 맞지? 자, 그 다음에 it어서. 자, 보니까 이어서가 됐으니까 시옷이 사라졌잖아요. 맞습니까? 이것도 어간이 바뀐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르불규칙, 우불규칙. 봐봐요. 자, 어간의 끝소리가 르가 났을 때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자, 리을로 바뀐대. 별표. 볼까? 자, 물이 흐르다 할 때 흐르자가 어간이에요. 흐르자가 어간인데 잘 봐 얘들아. 니를 만나면 흐르니 그대로 가네. 왜?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아니니까. 근데 흐르아 또는 어서를 만나면 지금 보시면 흘러서 별표 쳐봐.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봐봐잉. 흐르어서잖아. 원래는 흐르어서.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서가 됐다는 거는 결국 무슨 여러분들 자음이 덧났다는 거야? 리을 자음이 덧났다는 거야. 알겠니? 리을 두 번 덧났다고. 그래서 흐르어서가 아니고 뭐가 된 거예요? 흘러서가 돼버린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것도 어간이 바뀐 거니까 르불규칙. 자, 우불규칙 볼까요? 똑같이 어간의 끝소리가 우가 났을 때 모음 어미를 만나면 탈락한대요. 볼까요? 자, 우리 푸르다 할지 얘들아. 푸르다. 자, 푸르다 잘못했습니다. 뭐 똥을 푸다 할 때 푸다, 밥을 푸다 할 때 자, 푸니가 되는데 자, 보면 자, 푸어서가 만나면 우가 탈락해서 피읍이 뒤로 넘어가 뭐가 된 거야, 얘들아? 퍼서가 된 거야. 퍼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간의 뭐야? 우가 탈락해 버린 거네요. 맞지? 자, 이것도 밑줄 치시고. 이거 다 밑줄 쳐놔요. 요렇게. 자, 좀 체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운 5개는 불규칙이면서도 뭐가 바뀌는 경우이다. 어간이다. 원래 어간은 안 바뀌는 거다. 근데 어간이 바뀌어 버렸다. 이거는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규칙, 불규칙이다. 일반적이지 않다. 알겠지? 자, 내려가 볼게요. 이번에는 요게 끝이야. 어미가 바뀌는 경우야. 자, 밑줄 쳐봐. 어미가 바뀌는 경우. 자, 어미가 바뀌는 경우에. 아니, 원래 어미는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변하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다 잡아봐. 그러니까 봐봐잉. 가 플러스 다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가는 뭐야? 어간이고 여기는 어미잖아. 응? 두 번째. 다 말고 고가 있어. 그러면 가고 할 때 가는 어간, 다 고는 어미의 종류지. 저기서 어미가 바뀐다는 게 가다, 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가랑 예를 든 거야. 가랑 다가 결합할 때 다 자체가 또 바뀐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니? 얘하고 얘가 결합할 때 얘는 어쨌든 그대로 가져야 되잖아. 근데 불규칙하게 얘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봐봅시다. 자, 첫 번째 러블규칙 동그라미. 자, 어간의 끝소리 리을 뒤에서 르 뒤에서 자, 갑자기 어미 어가 러로 바뀌었대요. 이런 경우예요. 다른 어미를 썼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볼까? 푸르 이게 어간. 어미. 그럼 원래는 푸르어 해서 끝나야 돼. 원래는 끝나야 된다고. 근데
푸르자랑 어자가 결합하면 갑자기 뭐가 돼 있어 얘들아? 뭐가 돼 있어? 푸르러가 돼 있는 거야. 푸르러. 원래는 푸르어가 돼야 된다니까. 원래는. 근데 푸르러로 지금 바뀌어 있잖아. 이렇게 해줄래? 어가 러로 바뀌어 있잖아. 그럼 이게 왜 바뀌었냐 이거예요. 그대로 푸르어로 가야 되는데 왜 푸르러로 바뀌었냐고요?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불규칙이야. 알겠지? 두 번째. 자, 여불규칙 동그라미. 자, 어간 하 뒤에서 어미 어가 여로 바뀐대요. 볼까? 잘하 어간. 어가 어미지. 그럼 원래 그대로 결합하면 어떻게 돼? 잘하 어잖아. 응? 잘하 어잖아 얘들아. 근데 이 어가 뭐로 바뀐대? 어가 뭐로 바뀐대? 여로 바뀐다는 거야. 응? 잘하 어가 잘하 여로 바뀐대요. 그럼 이것도 왜 바뀐지 모른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불규칙 활용의 사례야. 알겠지? 그러니까 다른 어미를 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어간 어미가 결합하면 글자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자가 러자로 어자가 여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됐지? 자, 이게 바로 불규칙의 사례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 별표 3개. 이번에는 어간과 어미 모두 바뀐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둘 다 바뀌는 경우가 있대. 자, 하나밖에 없네. 히읗 불규칙 동그라미. 자, 히읗 불규칙 동그라미. 자, 봐봐. 어간이 히읗 받침으로 끝나고 어미가 아나어로 시작하는 경우. 두 번째. 어간 끝소리 히읗이 탈락하고 아나어는 에나 에로 바뀌거나 플러스 이모음이 추가돼요. 모음 중에서 이 있죠. 이모음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아, 하늘이 파랗다 할 때 파랗이 어간이야. 그리고 아서 아나어로 시작하는 어미인 경우잖아. 그치? 그러면 파랏 아서잖아. 원래는 얘들아 파랏 아서가 될 거 아니야. 근데 파랏 아서가 아니고 뭐가 됐어? 지금 뭐가 됐어? 파래서가 돼버렸지.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무슨 받침이 사라졌어? 히읗 받침이 사라졌어. 그러면 히읗 받침이 사라졌으니까 어간이 바뀐 거야. 파랏이 어간이잖아 얘들아. 파랏에서 히읗이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어간이 바뀐 거고. 봐봐. 파라 아서였는데 지금 뭐로 바뀌었니 얘들아? 에로 바뀌었지. 에모음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간도 바뀌고 어미도 바뀐 거야. 됐어? 파랏에서 히읗이 사라졌으니까 어간이 바뀐 거고. 자, 파랏 아서인데 레로 바뀌었으니까 어미도 바뀐 거예요. 두 번째, 하얏 아서. 하얏 아서인데 지금 하예서가 됐습니다. 하예서가 됐으니까 히읗 받침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어간이 바뀐 거고. 또 이것도 예가 됐으니까 뭐도 바뀌었어요? 어미도 바뀌었죠. 됐습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히읗 불규칙이라고 부른다. 자, 됐죠? 우리 종류만 쫙 살펴보고 넘어가자. 다시 72페이지에 여러분들 규칙 활용 다시 봐봐. 자, 우리가 용언에 활용할 때 규칙 활용은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거나 변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야. 어간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다에서 은이 아어서 변한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막이랑 다가 만나면 막 다 그대로 가고 있고 막에서 은이가 만나면 막은이 그대로 가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이란 거라고 그러지. 일반적인 거. 그리고 으탈락과 르탈락. 자, 이것이 바로 다 규칙 활용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 볼게. 그리고 이제 불규칙이죠. 불규칙은 설명이 어렵다 이거예요. 첫 번째, 어간은 절대 원래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간이 바뀌는 경우가 디귿, 비읍, 시옷, 르, 우 이런 불규칙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미가 바뀌는 경우 조심할 점. 어미는 다양한 종류로 변화는 되죠. 하지만 이거는 뭘 말하는 거야? 푸르어가 되면 원래는 그대로 푸르어가 돼야 되는데 어가 러로 바뀌어 있고 잘아어가 되면 잘하어가 돼야 되는데 어가 여로 바뀌어 있잖아. 맞아? 이런 의미로서의 변화를 말하는 거야.
자, 이거는 러블 규칙, 여불 규칙으로서 자, 이것도 불규칙입니다. 자, 그리고 어간과 어미 모두 바뀌는 경우는 히읗불 규칙으로서 파랗다, 하얗다 할 때 파랗, 하얗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73페이지의 염들 숙제 풀어 오시고요. 앞장 펴줍니다. 자, 빨리 우리 숙제 내준 거 다 불러줄게요. 69페이지. 답 맞추고 끝나요. 자, 봅시다. 1번. 자, 69페이지 1번 의미야, 의미. 1번의 의미. 자, 2번의 형태. 자, 2번의 형태. 3번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 다시 한번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 됐죠? 자, 4번 가변어, 가변어. 5번은 뭐뭐이다와 같은 서술격 조사야. 5번은 서술격 조사. 6번. 자,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말해요. 5개거든. 그, 여의도, 공원, 친구,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의존명사, 것. 알겠지? 것. 자, 그럼 여기서 명사 4개야. 여의도, 공원, 친구, 가장 중요한 거, 것. 알겠니? 자, 그 다음 고유명사는 여의도. 전세계 여의도 이거밖에 없잖아요. 자, 자립명사 여의도, 공원, 친구. 얘는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자, 의존명사 별표. 얘들아, 의존명사 뭐라고요? 것. 자, 그 다음 11번. 자, 이거 화요일반, 수요일반, 금요일반 다 틀렸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건물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안 뭘까? 뭘까? 여러분들 한 글자로 돼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의존이 아니에요. 응? 봐봐. 안의 반대말 뭐야? 안의 반대말 밖. 얘 혼자 있을 수 있지 않아? 밖에서, 안에서 혼자 있을 수 있잖아. 얘 자립이야. 자, 별표 쳐놔. 이제 한 번은 틀려도 되지만 2번 이상 틀리시면 안 되죠. 맞지? 한 번은 그래도 되는데 2번은 안 돼요. 아니라고 하는 거는 자립이야.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자, 12번. 이게 바로 의존이죠. 그죠? 먹은 지. 먹은 없으면 이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3번. 대표, 자립. 14번. 기여할이 있어야 돼. 기여할이 있어야지 수가 되는 거야. 의존. 그 다음에 15번. 구하는 대. 구하는이 있어야 돼, 얘들아. 오케이? 그러니까 대는 의존이야. 자, 16번. 동그라미. 17번 X. 지시대명사는 사람이 아니고 뭐죠? 사물장소야. 사물장소. 18번 X. 자신은 1인칭이야. 1인칭. 2인칭이 아니고 1인칭. 19번 동그라미. 자, 20번 순서. 21번 양수사. 22번 넷. 자, 23번, 26번 다별표. 23, 24, 25, 26 다별표. 자, 첫째라고 하는 단어가 수사일 경우에는 순서가 가장 먼저래. 근데 명사일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앞서는 것 또는 맞이래. 자, 23번 이거 다 틀렸어. 너희들 뭐 했니? 청소기는 첫째로 먼지를 잘 흡입해야 된다. 오, 명사. 그리고 24번 이거 뭐야? 수사야. 25번 이 첫째는 뭐야? 맞이지, 맞이. 장남 또는 장녀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명사. 그리고 26번 휴식이 무엇보다도 먼저가 돼야 된다. 뭐야? 명사야. 그럼 얘들아 잘 봐. 넘기지 말고. 23번의 첫째 명사, 26번의 첫째 명사지. 근데 24번의 첫째는 수사죠. 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문맥에 따른 차이점도 있지만 쉼표. 알겠냐? 쉼표 보여요? 23번, 26번은 뒤에 쉼표 없잖아. 근데 24번은 첫째 뒤에 쉼표 있지. 맞아? 그렇게 구분할 때도 있어요. 자, 넘기세요. 71쪽. 자, 71쪽에 1번 가보세요. 자, 1번은 서술어. 2번은 형용사.
1번은 서술어, 2번은 형용사, 3번은 자동사야 타동사야? 목적어 필요한 거 타동사야 타동사. 4번은 지시 형용사. 자 얘들아 5, 6, 7, 8, 9는 동사면 동그라미 칠해. 5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그럼 5, 6, 7번은 전부 다 동사야. 8번 X, 9번 X. 길다, 쇠약하다 다 형용사예요. 자 10번 자 동그라미가 형용사입니다. 자 10번 동그라미, 11번 동그라미, 13번 동그라미, 12번도 동그라미, 14번 동그라미. 10번부터 14번까지 다 형용사예요. 15번에 늙다 요거는 뭘까? 동사야. 그래서 XX. 자 16번 현재 시제 선어 말어미 는 니은은 동사.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한 거 동사. 형용사는 다 결합 못해요. 형용사는 다 못합니다. 자 그 다음 18번 자 1번에 씹다 동사, 2번에 떠나다 동사, 3번 달리다 동사, 4번에 빛나다 동사. 1, 2, 3, 4는 다 동사예요. 근데 5번에 시끄럽게는 형용사가 됩니다. 자 18번에 5번은 형용사, 나머지는 다 동사. 19번 용언 중에서 보조 용언은 혼자서 쓰이지 못한다. 맞지? 본 용언이 있어야 돼. 알겠니? 본 용언을 보조하는 게 보조 용언이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자, 본 용언이 여러 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동그라미. 자, 21번부터 25번까지 답별표. 자, 해봅시다 이거. 그는 식당에서 고기를 먹어 치웠다. 얘들아 그냥 다 치워버린 거야? 먹어서 치운 거야? 먹어서 치워버린 거지. 맞아?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써야 돼? 내가 본이면 본 용언이면 본이라 쓰고 보조 용언이면 보조라고 쓸게요. 자 21번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 본 플러스 보조. 먹어가 본 용언, 치웠다가 보조야. 자 22번 그가 깨어있어 행복했다. 이거는 용언이 3개야. 얘들아 3개. 자 깨어있어 끊고 행복했다야. 그러면 깨어는 뭐겠어? 본. 그죠? 있어는 뭐야? 깬 상태로 간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 자 그리고 플러스 행복했다는 건 따로 취급하니까 본이야. 그래서 본 플러스 보조 플러스 본이야. 자 본 보조 본이야. 자 23번 던져서 배웠다. 얘들아 던지다랑 배웠다 가운데 서가 들어가 있지. 서자가 들어가면 본본이야. 알겠니? 서가 들어가면 서 연결어미 서가 들어가면 본본이야. 그래서 본 플러스 본이야.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야. 23번은 던져서 배웠다. 서가 들어가니까. 24번 오늘은 갑자기 빵을 먹고 싶게 되었다. 자 용언 3개야. 자 먹고 싶게 되었다. 일단 가장 중심이 뭔 것 같아? 먹는 거야. 먹는 거. 그리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거야. 먹는 걸 하고 싶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되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건 뭐냐면 본 플러스 보조 플러스 보조가 되는 거야. 됐지? 본 보조 보조야. 본 보조 보조. 본 보조 보조야. 그래서 22번이랑 24번이 어려운 거예요. 자 25번 자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앉아서 쭉 유지했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중심은 뭐야? 앉는 게 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앉아가 뭐가 되겠니 얘들아? 본이 되는 거고 있었다는 거는 보조가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본 플러스 보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있죠? 26번의 정답은 1번인데요. 자 왜 1번이 아니냐면 자 여기 왼쪽에 봐볼게요. 얘들아 바로 끝내줄 테니까 조금만. 금방 끝나. 여기 봐봐. 하다라는 게 있지. 하다라는 게 보조 용언 중에 보조 용언의 종류는 보조 동사, 두 번째 보조 형용사가 있는데 하다는 보조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이기도 한데 보조 동사일 경우에는 바람이 뭐야? 그 바람 피는 그게 아니잖아 얘들아. 소망의 의미야. 소망, 희망. 그 다음에 보조 형용사일 경우에는 강조나 원인의 의미를 갖고 있대. 그럼 봐봐. 1번에 네가 항상 성실했으면 한다. 이때 한다 하다는 뭐겠어 얘들아? 성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아니야? 바람? 맞아?
그러면 1번은 보조 형용사야, 보조 동사야? 보조 동사가 되겠죠? 1번이 정답이야. 써놓으세요. 1번 옆에다가 보조 동사. 1번 옆에다가 보조 동사라고 써놓고 2번,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보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숙제 잘 해오시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